아니 지금 여기 이런 상황에서 당정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는 가운데 명태균 씨의 이분 또 네. 뭐 지난주 일주일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또 월요일에 포문을 CBS 김현정의 뉴스와 함께 열었습니다. 네. 거기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 만난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2021년 6월 18일에 처음으로 만났다고 하면서 경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 6개월 가량을 거의 매일 아침마다 본인 표현을 빌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피커폰을 켠 상태에서 이게 줄에 뭡니까? 줄에 오찬 보고입니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거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 내지는 선거 브로커 내지는 선거 컨설턴트라는 지위 내지는 그런 이미지만 갖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탁월하고 중요한 컨설턴트 내지는 뭐 브로커는 뭐 할 말 더 할 얘기도 없는 거고 그렇더라도 그렇게 유력한 대선 후보하고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그거는 명태균 씨가 컨설팅 플러스 뭐 이른바 예언까지 하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기에 가능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사실은. 네. 뭐 중요한 일 결정하기 전에 날 받고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맞겠습니까? 이런 거를 일일이 물어보기 전에는 그렇게 여러 번 통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명태균 씨 주장이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아침에 막 쏟아낸 얘기가 이게 뭔가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재밌어요. 대단간의 재밌어요. 의미. 네. 왜냐면 처음 만난 날이 2021년 6월 18일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뜬금없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네. 네. 왜 얘기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거는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다음에 네.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한 50명 정도의 팀을 꾸려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금태섭 뭐 이런 네.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들어온 네. 거죠. 근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때 캠프 해체한다고 했다가 이게 후보하고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선대위원장을 그만뒀잖아요.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따라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은 캠프에서 다 빠졌는데 네. 임태희 전 비서실장하고 그 팀은 계속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태희 교육감 당시 그 전 비서실장이 김종인 위원장 라인으로 들어온 거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오늘 명태균 씨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들으면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을 다 깨버렸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입장을 못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분명히 2021년 6월 18일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처음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2021년 7월 이후에 국민의힘 정치인하고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 와가지고 그때 처음 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이걸 명태균 씨가 오늘 인터뷰에서 깨버렸어요. 또 하나가 그 뒤로 한 대선 후보 경선 전에 한 2차례 만났다. 이게 대통령실 해명이었어요. 명태균 씨.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오늘 인터뷰 보면은 매일 아침 낮에도 막 스피커 폰으로 한 6개월 네. 동안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실 해명을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버렸는데도 대통령실이 여기에 반박을 한다거나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거나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 해명이 안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네. 대단히 이상하고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명태균 씨가 방금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연기를 좀 하라는 대로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선대위 해산시키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때 후보가. 근데 그 연기 발언 그거 내가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네. 명태남 내가 한 거야. 자기가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이다. 시나리오를 짜는 이러면서. 사람이고 예. 감독 김종인, 연출 이준석, 맞아. 시나리오는 명태균. 네. 이거 그 연기 발언이 이제 내가 한 바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발끈할 법도 한데 네. 가만히 있습니다. 아. 저는 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명태균과 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대책을 세웠다라는 거는 좀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게 그렇죠. 홍준표 시장도 대선 당내 경선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명태균이 함께 여론 조작을 하는 걸 알고 있었으나 대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여론조사의 종류는 많으니까. 자기 그때 당시에는 모른 척했었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어요. 했죠. 예. 이건 약간 어느 정도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내 보조를 잘 맞추다가 가장 최근에 약간 어깃장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영부인 쉴드도 맞아요. 치고 예. 뭐 대신 싸워주고 막 이래서 저러다 총리 가시겠다 했는데 최근에 들었어요. 대통령 후보 경선 이슈가 나오니까 네. 뭐 이제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직 분을 못 사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로를 좀 수장해 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산발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계속 종합해 보면 그림은 조금씩 그려져요. 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게 분명히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자기가 결정적으로 뭐 선거에서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니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하고 명태균 씨의 말하고 합쳐보면 같이 일을 했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가만히 어디 이렇게 숨어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등장해서 그것도 이렇게 스피커가 크면 클수록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냥 놔두면 조금씩 진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의원님 나오시니 궁금한 게 사실 명태균 씨 주장이지만 아직은 이렇게 경선 기간 내내 매일 아침마다 스피커폰 통화했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 사실 대선 경선부에 공보본부에 계셨잖아요. 후보를 솔직히 경선 기간에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거의 몇 번 못 봤죠. 아니 그러니 공식 캠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사람이죠 후보라는 거는. 제가 몇 번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특이할 정도로 공식 캠프에 오는 횟수는 대단히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마빌딩이나 여의도 그 공식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서초동 팀이 핵심이다. 다른 팀이 비공식 팀이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하셨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태균 씨 같으면 경선 기간 내내 밀접하게 후보의 여러 가지들을 상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색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명태균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또 여러 언론하고 요즘 인터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고 또 엮이는 정치인들 이름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너무 그 발언 내용만 따라가다 보면은 이 사건의 본질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태균 이른바 사태의 핵심은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뭉뚱그려서 공천 개입 의혹인 거죠.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핵심은 도대체 왜 내노라 하는 대한민국의 여권에 특히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와 이렇게 엮여 있으며 실제로 명태균 씨가 한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하는 말에는 어느 정도는 진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좀 과장된 내용도 있다라고 봐요. 이런 거를 잘 속가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좀 크로스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도대체 명태균이 저렇게 여권 정치인을 만나면서 중앙 정치인까지 막 주무르고 심지어 우리 내노라는 정치인들 다 나왔잖아요. 가능한 게 뭘까? 결국에는 용산이 백이 있었으니까 이게 다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명태균 씨가 한 주장 방금 언급했던 뭐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원회에 들어와서 네. 사람들 면접 좀 보라고 했다. 음.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이야기가 뭐냐면 왜 옛날에
삼성그룹 저도 그랬어요. 네. 이병철 회장이 관상보라고 했다고. 그 유명한 관상 보는 분 세워놓고 신입사원 면접 때 봤다는 거잖아요. 네. 저 사람 관상 좀 보고 배신할 사람인지 뭐 나한테 충성을 다할 사람인지 좀 관상 좀 봐라. 그래서 그 면접장에 유명한 네네. 당시로는 최고의 관상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건데 거의 그 꼴 아니에요? 네. 명태균 씨 보고 인수위원회 와서 저 인수위원회 들어올 네. 사람 면접 좀 보라고 한 거는 거의 그런 역할을 하라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명태균 씨 얘기 중에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신뢰하게 됐는가? 명태균 씨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었고 이준석 대표 만들었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가능했나? 근데 그 가능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또 JTBC 보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강혜경 씨 있지 않습니까? 회계 책임자. 이니셜 영어로 E로 했던 게 이제 실명이 다 네. 공개가 됐잖아요. JTBC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2등 일단 여론조사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등 후보한테 가서 내가 1등 만들어주겠다. 항상 이러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를 무기로 뭔가가 개입됐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본인이 이제 길게 이제 정리를 했죠. 서울시장 재보선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후보 경쟁을 하다 단일화를 했던 그 선거를 두고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뭐 시계열적으로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그림자고 뒤에서 선거를 자기가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가서 오세훈이 이겼다 결국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른바 만들었다는 네. 의미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속된 표현으로 마사지하거나 뭐 그려내서 뭐 2등을 1등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여론조사 문항을 조금 손을 대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샘플링을 그렇죠. 그 좀 하는 방법을 동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잘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낸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죠. 여론조사 결과야 뭐 문항 조금 고치면 그렇게 나오는 거 2등이 1등 되고 뭐 바뀌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거기서 끝이면 이건 이류고 네. 이른바 이런 전국구 인물이 되려면 그걸 갖고 그래도 파괴력 있는 언론 매체를 잡아서 효과적인 시기에 딱 그걸 터뜨리고 그게 확산되도록 그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이제 이른바 진짜 기술자인데 네. 명태균 씨는 본인이 뭐 기술자 수준을 넘어서 자기는 정말 신이다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국내 1인자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포장 기술 1인자일 가능성이 높다. 포장 기술. 어차피 예. 나온 결론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관여가 돼 있었던 선거에서 저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그걸로 이제 모든 걸 자기 공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근데 그런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포장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갖고 그런 포장만 갖고는 그렇게 이른바 네. 중용되기 어려워요. 아니 왜냐면 저 강남역 뒤에는 뭐 아파트 있는데 제가 거기 옥상 방수공사 했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저 아파트 제가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옥상에 방수공사밖에 안 했거든요. 한 일주일. 아니 근데 대학교 문제는 때. 대부분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이 안 믿잖아. 그냥 얘기하고 거기서 끝이잖아요. 파급력이 없잖아요. 저는 이게. 이분이 비유가 사실 어디서 이제 책에서 나오는 비유인지 아니면 혼자 개발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개를 되게 좋아했어요. 강아지와 관련된 비유가 많고 그렇죠. 그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본인 선거 관련해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밖에 묶어둔 개. 밖에 묶어둔 개가 안에 있는 애완견 사정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리고 이제 강경 씨를 비하할 때 정말 이거는 강경 씨 본인이 너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식탁에서 밥 먹는데 그 밑에서 앉아 있는 강아지가 뭘 식탁 위에 무슨 얘기하고 뭘 먹는지 어떻게 아냐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이분의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왜 말을 안 하십니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뭐 사기꾼인지 아니면 네. 진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사기꾼 최소한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말은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언 이설로 누군가를 깨어내려면 말 기술은 기본이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기꾼은 다 말 잘해요. 그러니까요. 말 못하는 사기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말 못하는데 누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명태균 말은 씨가 뭐 청산유수지. 최악의 경우 뭐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춘 뭐 진짜 선거 브로커였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이 말 기술은 좀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 정도로 시끄럽게 하면 잡아 넣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못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못 하고 있는 게 이 정권의 아주 핵심적인 약점이죠. 아니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 말을 안 믿고 싶어도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믿게 돼요. 그러니까.